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전직 미국 대통령이 심야에 무심코 올린 소셜미디어 글 한 줄. 여러분은 이 글 한 줄의 가치가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어젯밤 시장 움직임을 보면 진짜 수십조 원 단위의 가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어젯밤에 이 단 한 줄의 문장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돈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수많은 기사와 데이터 사이에 껴있는 노이즈를 싹 걷어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슈가 꽤 방대하죠? 그렇죠. 국제 유가에 미친 듯한 널뛰기부터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국내 증시, 그리고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이 나란히 10만 달러를 돌파해버린 그 기이한 동조화 현상까지 오늘 우리가 파헤칠 정보의 산더미가 아주 높습니다. 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당장 내일 아침 회실에 들어가거나 여러분의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열어볼 때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만 도출해내는 게 오늘 이 시간의 명확한 목표입니다.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시장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퍼센테이지 이면의 자본 흐름을 좀 현미경처럼 뜯어보면요. 글로벌 큰손들이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아, 노골적으로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겉보기에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 극단적인 현상들이 사실은 극도의 불확실성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파생된 아주 치밀한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야, 치밀한 생존 전략이다. 그럼 가장 먼저 그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글로벌 마켓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제 유가 시장은 그야말로 특정 키워드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스마트폰 알림 하나에 발작하는 카페인 중독제 같았달까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무서운 민낯이었죠. 그니까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장중에 무려 13%나 수직으로 폭락하는 충격적인 장세가 연출됐거든요. 그런데 중동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다시 튀어오르면서 64.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 향후 유가가 160달러에서 179달러 선까지 막 미친 듯이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와, 179달러요?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 숨막히는 혼돈 속에서 아시아와 글로벌 증시를 안도랠리로 이끈 건 다름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란 공격을 5일 유예하겠다는 거였죠. 네, 그 5일이라는 숫자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공격을 아예 취소하겠다는 평화 선언도 아니고 고작 5일 뒤로 미루겠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환호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과연 이성적인 반응인가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방금 알고리즘 트레이딩 언급하셨잖아요. 금융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그 거대 자본과 펀드 매니저들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그쪽 생태계 룰이 따로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거대 자본이 당장의 악재보다 훨씬 더 혐오하는 게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5일 유예라는 단어를 단순한 120시간으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해서 풀어놓은 건가요? 당장 오늘 밤에 미사일이 날아다닐 수 있다는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소거되었고 이 5일이라는 시간을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협상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 골든타임이 열린 걸로 해석한 겁니다. 아하, 단순히 5일이라는 시간을 벌었다고 안도한 게 아니라 그 5일 동안 모종의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에 아주 천문학적인 판단을 걸었다는 거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요? 시장이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안도한 건 사실인데 모든 지역의 자본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낙관한 건 아니거든요. 지역별 지수 반응을 좀 뜯어보면 시장의 복잡한 셈법이 드러납니다. 지역마다 달랐군요. 네. 상대적으로 중동 리스크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서 지정학적 안도감에 목말랐던 일본 니케 225 지수나 영국 FTS 100 지수는 각각 1.78%씩 오르며 환호했죠. 하지만 유럽 경제 심장부인 독일 데이엑스 지수는 오히려 0.76% 하락하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잠깐만요. 독일은 왜 빠진 거죠? 거기도 똑같이 5일이 반은 휴전 시간을 얻은 거잖아요. 왜 아시아나 영국이랑 다르게 받은 건 겁니까? 그게 유럽 중앙은행, 즉
ECB의 상황이 아시아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일 같은 유로존 국가들은 지금 당장 포탄이 떨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 자체보다 유가 널뛰기가 끌어올릴 인플레이션의 부활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아, 물가 잡는 게 훨씬 시급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작 5일 미뤄진 것만으로는 유가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해소됐다고 보지 않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금리를 내릴 수 없고 금리를 못 내리면 침체된 유럽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가 그 5일짜리 안도감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야, 글로벌 자본이 그렇게 국경마다 서로 다른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는 동안 시선을 돌려서 한국 시장을 보면 겉보기엔 그야말로 역대급 축제였습니다. 네, 오늘 숫자만 보면 대단했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무려 2.74%나 급등하면서 5,553.91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최고 상승률이거든요. 코스닥도 2.24% 올랐고요. 종목들을 보면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한국 증시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98만 6천 원으로 5.68% 올랐고 LG 에너지솔루션은 39만 2,500원으로 무려 10.25%, LG화학도 8.28% 상승하는 폭발적인 불꽃놀이를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장이었죠. 근데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수만 보면 당장 샴페인을 터트려야 할 것 같은데 매매 동향의 속을 뜯어보니까 이 화려한 지수 상승을 만들어낸 건 오직 개인 투자자들 뿐이었어요. 네, 수급 고임이 좀 심했죠. 맞아요. 개인들이 무려 465만 주를 쓸어 담는 동안 정작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주포인 외국인은 616만 주를 팔아치웠고요. 기관 역시 20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게다가 시장 전체가 실적 발표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주요 기업 타코, 그 TACO 실적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였다는 찬물기였는 뉴스도 있었고요. 아, 타코 실적 쇼크가 있었죠. 네,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이렇습니다. 동네에 역대급 초대형 파티가 열렸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가 막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정작 이 파티를 기획한 VIP 손님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벌써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초대형 파티의 VIP들은 벌써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지금 코스피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셨네요. 지수 5,500선 돌파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어떤 흐름이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86.70원으로 5.30원 크게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강해졌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내수 시장 쪽에 자금이 유입될 만한 우호적인 환경이 깔린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핵심 주체들이 이 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라고 하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의 지수 폭등을 진짜 상승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철저하게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순환매 전쟁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돈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네, 탄탄한 주도주가 시장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장세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5일 유예 발언 같은 단발성 호재가 터질 때마다 돈이 이 섹터 저 섹터로 막 메뚜기처럼 옮겨다니고 있어요. 외국인이 616만 주 넘게 물량을 던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제일 고조됐을 때 그냥 털고 나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들은 5일 뒤에 다시 불확실성이 터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짓고 현금을 챙긴 거죠. 그래서 지수 올랐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외국인의 빈자리를 채운 개인들의 불안한 매수세 때문에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무섭네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을 열정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동안 글로벌 자본의 중심인 미국 시장과 다른 자산 시장들을 보면 완전히 상반되는, 심지어 좀 기괴하기까지 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네, 오늘 밤 데이터들이 좀 특이하긴 했죠. 그쵸. 미국 증시를 보면 S&P 500은 6,581.60으로 1.15% 상승했지만 나스닥과 다우지수는 아예 0.00%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숨을 꼭 참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원자재와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진짜 믿기 힘든 숫자가 나옵니다. 10만 달러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전통적인 최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무려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어요.
참고로 국내 금값은 온스당 4,6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7.9% 폭락하는 좀 이상한 엇박자가 나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글로벌 기준으로는 엄청난 상승이잖아요. 네, 엄청난 수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비트코인입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역시 글로벌 ETF 순유입에 힘입어서 1,240달러가 오르면서 금이랑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나란히 기록했어요. 아니, 가장 보수적인 안전자산이랑 가장 추기적인 위험자산이 10만 3천 달러라는 같은 가격표를 달고 동시에 폭등하고 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둘 중 누군가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의문이죠. 원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시소를 타야 하거든요. 그쵸. 반대로 움직여야 정상이죠. 하지만 지금 이 공식이 완전히 박살난 이유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의 종류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풀려면 오늘 채권 시장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해요. 채권 시장이요? 어떻게 움직였길래요?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OBP 상승하면서 4.338%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FOMC의 매파적 기조, 즉 물가가 아직 안 잡혔으니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않겠다는 태도와 지정학적 위험이 혼재되면서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겠네요. 그렇죠. 중동에서는 5일 뒤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인플레이션은 안 떨어지고 그래서 거대 자본들은 극단적인 양극화 방어 태세를 취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국가 시스템과 무관한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을 쥐고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요? 극정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방공호를 동시에 파놓은 거죠. 와,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는 게 펀드 매니저들이 양쪽으로 파놓은 일종의 생존 참호였다는 거군요. 네, 그런 척박한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시장에 나온 개별 기업 이슈들도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베이즐 메디컬 이슈나 Y그룹 홀딩스가 주식 50주를 1주로 합치는 50대 1 주식 병합을 발표한 것도 결국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거든요. 나스닥과 탈로스가 오늘 기관용 토큰화 담보관리 협력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금융권마저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디지털 자산까지 방어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생존 모드에 돌입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단서들이죠. 야, 이 정도로 기업과 기관들이 필사적인 생존 모드에 돌입해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정학적 리스크, 기관의 이탈, 자산 간의 기묘한 동조화 속에서 당장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캘린더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지뢰밭이자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는 주간입니다. 당장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3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가 핵심입니다. 예측치는 51.5와 52.0으로 나와 있고요. 네, PMI 발표가 당장 오늘 밤이군요.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원유 재고, 목요일에는 21만 1,000건으로 예측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55.5로 예측되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숫자와 일정이 아주 빽빽한데요. 그래서 이게 다 청취자분들의 포트폴리오나 업무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PMI 지수가 발표됐다고 떠도 그게 내 삶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리포트들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밤 PMI 지수에서 여러분이 딱 하나 봐야 할 숫자는 기준선인 50입니다. 50이요? 네. 만약 오늘 밤 수치가 둔화되어서 50선 근처로 주저앉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건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동차 엔진이 툭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와 코스닥의 5,500선 안도랠리 파티는 즉시 끝나고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죠. 와, 엔진이 꺼지면 파티도 끝이네요. 그럼 당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당장의 단기 전략은 고배당 내수주와 금, 달러 중심의 방어형 해지를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지수 올랐다고 위험자산 섣불리 담으시면 안 되고요. 위험자산은 추세를 완벽히 확인한 뒤에 점진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단 방패부터 들고 추세를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오늘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진짜 스펙터클한 하루였어요. 단 한 줄의 SNS 글이 전 세계 유가를 흔들었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개인의 힘으로 코스피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에서 마주친 오늘의 이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금융시장의 하루. 네, 자본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진화하는지 보여준 하루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실적이나 국가의 펀더멘털이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전직 정치인의 SNS 글이나 5일간의 휴전 발표 하나에 수십조 원의 자본이 이동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경제에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초단기 지정학적 알고리즘에 베팅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끝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사이트로 무장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통찰을 잃지 않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